아유,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못 잤네요. 그냥 꼴딱 샜습니다. 지금 3시에 결과 나오는 거 기대하면서 지켜보다가 3시가 4시 되고 4시가 5시 되고 지금 5시 반. 아마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7시. 아마 여러분들은 아침에 냈겠지만 밤을 다 샜어요. 와, 이거 보면서 느낀 거냐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냥 시장의 기대치만큼 했습니다. 0.25% 했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 더 내릴 것인가에 관심을 둔 거죠. 그리고 3시에 발표가 났고 3시 30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증시가 요동쳤는데 굉장히 많이 요동쳤습니다. 1% 넘게 하락했다가 양전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선물 투자자들은 좀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3개월 전보다는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거로 이제 봤고요. 하지만 장기 인플레가 지금 보다시피 3.0이 무너지지가 않고 견고히 버팁니다. 노동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인플레가 2.0으로 가지 않는 상황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장기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3개월마다 나오거든요. 3, 6, 9, 12. 이번에 9월이니까 발표가 났는데 중간값으로 보면 올해 4.0까지 내려왔어요. 한 번 더 이제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더 이상 내리지 말자랑 2번 내리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팽팽히 갈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2.85를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 들어온 트럼프의 남자 미란인입니다. 스티브 미란. 올해마저 이제 2번 인하, 내년에 2번 더 인하, 내후년에 1번 인하 이렇게 해서 총 5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 3.0이 상당히 견고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인플레 목표는 2.0입니다. 근데 지금 3.0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 나온 기대감은 인플레가 천천히 완화되는 동안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하면 실업률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관세에도 인플레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깔린 상태에서 하는 기대입니다. 그러면 뭘 해도 인플레는 떨어질 건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은 경기도 살아나고 고용도 좋아지고 실업률도 줄어든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손을 건드려도 인플레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파월 발언에서도 있었지만 인플레는 그냥 뭘 해도 잡힐 거야 라는 그게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의 발언들이었었어요. 이게 트럼프가 했던 발언이 이번에 파월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서 이거를 호재로 봤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주식시장은 요동을 쳤었는데 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채권 시장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고용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장기채 금리가 내려갑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뭐 장기 금리는 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침체 상황이라 보면은 장기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거고 침체가 아니라고 보면 올라오게 되겠죠. 장기 금리가 올라온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점도표 전망,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것들과 다르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관세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기대감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니까 아마 이 금리 인하로 고용이 좀 더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많이 했어요. 증시를 이제 요동치게 만들었는데 우선은 성장 둔화, 소비 둔화, 고용 둔화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수요가 감소했는데 이민 감소, 경제 참여 감소로 임금이 둔화되고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택 부분 약세를 말했는데요.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좀 심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그거 한번 따로 찍을게요.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지금 2자리 넘었고요.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 모기 채권을 누가 들고 있냐면 미국의 은행이 들고 있는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실제로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면 절반 넘게 들고 있는 데가
그 페니메이랑 프레디 맥이 떠안고 있습니다. 페니메이랑 프레디 맥이 어딘지 아시죠? 2008년 리먼 터졌을 때 여기가 터지면서 박살났던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부가 보증기관식으로 해서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야지만 이 모기지 부실을 채권 가격 상승으로 메우게 되는 거죠. 또 금리가 내려야지만 이 모기지 부실이 터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겠죠. 파월 연준 의장 말에서도 오늘 있었는데, 좀 고금리 대출에서는 약간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쪽 상업용 부동산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8월 달에 트럼프가 이 프레디 맥이랑 이제 페니메이를 상장을 추진하려 했었어요.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재무 부실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요새 얘기가 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지금 뭔가 재무제표 상태가 예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예상 지표가 2% 목표와 일치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런 말을 한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면은 고용은 살아나고 물가는 영향이 없어. 정당성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은 또 만들어 둡니다. 아직 뭐 정책이 뭔가 지금 영향을 주는 거를 좀 불확실하니까 지켜는 봐야 돼. 요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 왜 한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불확실한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험관리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준이 뒤늦게 대처하기보다는 먼저 조치를 해서 고용 둔화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증시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채권과 다르게 증시는 이런 점에서 안도감을 얻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보죠. 근데 증시는 인플레와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같이 봅니다. 인플레를 이겨내는 유동성이 있다면은 호재라고 보는 거죠. 근데 파월이 인플레는 최대한 낮추고 유동성을 높게 평가해 줬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서 호재로 반영이 되는 거죠.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와 고용에서 이제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이게 약간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인플레는 좋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고용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트럼프가 하는 말이야 별다를 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인플레는 잡히고 금리를 내려서 고용을 살리는 베스트 상황을 만들겠다. 이 뜻인데 이거 파월이 예전에 해봤던 거거든요. 2023년, 2024년 옐런이랑 쿵짝쿵짝 가면서 했던 겁니다. 이 방식으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리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수출업체랑 미국 소비자 사이에 있는 미국 수입업체가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떠넘길 의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침체인 상황에서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기가 어려워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수입업체 이익이 나빠지는 결과로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이제 AI가 고용 둔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증시에서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가 되죠. AI가 고용 둔화를 일으킬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일인데 언제부터 다가올 것이냐에 대해서 몰랐던 거고 이번에 둔화가 이제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고용 둔화가 온 거냐 아니면 AI 때문이한데 AI 때문에 고용 둔화가 온 거면은 증시에서는 호재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AI 때문에 고용 둔화가 온다. 그 얘기는 이건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인원을 줄여나갈 거예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고용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같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국가가 돈을 계속 풀어도 3년, 5년 돈을 내리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살려야 되니까. 자, 그 사이에 국가 부채는 뭐 빠르게 증가하겠죠. 뭐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거고 우선 당장은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고용과 소비를 유지하려고 돈을 계속 풀어주면서 소비를 살립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사람을 계속 해고하면서 인건비가 막 줄어들어요. 소비는 살아있는데 비용이 주니까
이익 마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AI를 가진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주가 상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월 발언 중에 이제 증시가 1% 넘게 하락하다 양전을 했는데 이런 이유도 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연준은 이제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더 내릴지 판단을 할 건데 이제 아마 FOMC까지 고용, 소비, 물가 지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바퀴 더 돌아요. 근데 고용은 나빠지고 있고 주택가 성장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파월은 금리를 내렸고 이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지면은 금리를 또 내릴 겁니다. 그게 또 이어지면은 12월에 한 번 더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 더 내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와 안도를 동시에 말해서 중립이라 좀 보고 있고 경기에 대해서는 침체를 말했으니까 뭐 이거 봤을 때는 조금 더 침체의 무게를 둔 그러니까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세하지만 그쪽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이번에 좀 더 이걸 조금 더 어쨌든 나쁘지 않다, 나배드라고 봤던 거고 채권에서는 그래도 배드는 배드지라고 좀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앞으로 데이터에서 인플레가 제일 걱정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조금씩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번 FOMC 때 연준 의장 파월이 어떻게 말할까요? 과거에서도 패턴을 봤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튀는 상황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니까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조금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조금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살얼음 판이에요. 이제 고용이라던가 이제 물가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예상과 다르게 돌아다닐 겁니다. 이제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 관세 때문에 이 수많은 변수를 뭐 이번에 파월 의장도 말했지만 나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그걸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침 잘 보내시고요. 우선 증시는 굉장히 새벽에 출렁출렁이었지만 결국은 보합권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최고 승자는 그냥 꿀잠 자신 분들이 제일 승자했던 것 같고 보다시피 좀 빅테크 중에서 좀 떨어진 것들은 있는데 또 그 와중에도 강세로 계속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번 주에 갔다 왔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올랐더라고요. 6% 올랐었나요? 이제 그러면서 66달러를 갔습니다. 비행기 탔을 때가 40달러였는데 와 비행기 타고 오니까 지금 거의 뭐 한 60% 넘게 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수가 멈추거나 하락해도 또 강한 종목들은 있으니까 투자는 종목 위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해지는 지수 위주로 하는 전략을 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